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 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UBS 먹냥 도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 둘도 없는 내 친구, 인생의 동반자. 다들 누구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와 강아지들의 각 종마다 다른 역사, 이름의 유래, 특징들을 저희 먹냥도감과 함께 배워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귀여운 반려동물들을 담은 책을 한번 펼쳐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먹냥도감을 시작하기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평소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강아지들은 자신이 아픈 것을 티를 안 내려고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이들이 아플 때 행동에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보호자의 손길을 피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아픈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식욕 부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료를 먹는 자세가 불편해 보이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거부하는 것이 보이면 이 또한 어딘가 불편하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마치 우리가 아플 때 입맛이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활동량이 줄어든 것인데요. 특히 산책에 대한 열정이 저하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낑낑거리거나 하울링 등의 음성신호, 특정 부분을 향한 과도한 그루밍, 편하게 눕지 못하는 모습 등 미미해 보이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번 편에서 제가 예고해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왕년에 썰매 좀 끌어본 아주 잘생긴 친구라고 미리 소개했었는데요. 바로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번째 페이지의 주인공은 바로 시베리안 허스키랍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의 몸무게는 16에서 27kg 정도 나가는 적당한 근육을 가진 중형견이랍니다. 귀는 쫑긋한 모양을 띠고 있으며 꼬리의 모양은 마치 빗자루처럼 생겼는데요. 가장 많은 색으로는 검은색과 흰색 또는 회색과 흰색이 함께 섞인 얼룩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황색 털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눈동자. 다양한 눈 색깔 중에서 단연 푸른색 눈동자가 제일 매력적이죠. 또한 오드아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서로 다른 눈동자의 색깔이 정말 신비롭답니다. 참 이상해 거리의 사람들 모두 멈춰서 있잖아. 나는 바람에 몸을
자,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의 성격을 알려주는 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할 준비 되셨죠? 외모만 보면 늑대를 닮기도 해서 성격이 조금 무섭고 공격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랍니다. 아주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아주 좋아하고 보호자에게도 순종적인 편이랍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훈련할 때 애를 먹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고집도 강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직진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썰매견이다 보니 당연히 활동량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의 역사도 조금 들여다볼까요? 허스키는 오래전 유목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의 썰매를 끌던 개로서 당시 추크치족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고 하네요. 이름 또한 시베리아에서 온 굵은 목소리를 가진 개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것과 하나의 독립된 견종으로서 자리 잡은 것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견종 전문가들은 시베리안 허스키를 미국개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네요. 간혹 알래스칸 말라뮤트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라뮤트가 더 크고 곰과 같다면 허스키는 날렵한 늑대같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지금까지 저희는 시베리안 허스키의 외모, 성격 그리고 역사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털 관리입니다. 모든 편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베리안 허스키는 특히나 추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속털이 아주 빽빽하게 나 있어서 목욕 후 속털까지 잘 말려주셔야 되고 그와 동시에 털 빠짐 또한 어마어마하답니다. 꾸준한 빗질은 필수이며 덤으로 집안 청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별다른 유전병이 없는 건강한 견종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의해야 할 질병은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막염, 각막염, 백내장 등 눈과 관련된 질병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지루성 피부염과 슬개골 탈구 등이 있으니 꼭 조심해주세요. 지금 내 맘에 맴도는 소리 내 방 익숙한 무늬 같아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 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먹냥도감의 네 번째 페이지의 주인공, 시베리아에서 온 허스키한 목소리의 소유자이며 아름다운 푸른색 눈동자를 품은 신비로운 매력의 썰매견 시베리안 허스키 편을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시간으로 남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오직 나만을 바라봐주는 우리 반려동물들이 그저 사랑스러울 뿐인데요. 그러나 반려동물들의 귀여운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되어 무작정 입양을 한 후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더욱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먹냥도감은 이제 다음 시간이면 완전히 책을 덮어야 하는데요. 너무 아쉽고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마지막으로 5번째 페이지의 주인공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첫 주인을 잊지 못할 만큼 충성심이 아주 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토종개랍니다. 이제 책을 정리할 시간이 정말 다 되었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지금까지 먹냥도감, 연출 기술의 이소은, 제작 진행의 김선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이번 주말은 어떠셨나요? 전에는 짧게만 느껴졌던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길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분명 겨울이 다 왔다고 느껴졌는데 말이죠. 전 겨울도 좋아하지만 겨울이 때로는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의 1년이 추억으로 남는다는 게 좋긴 해도 마음 한켠으로는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저희 방송국 또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월요일은 오늘을 끝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저희 방송국에는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이 오늘의 노래가 저녁 방송의 한 중심축을 담당하는 코너가 되어 있네요. 오늘의 노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와 목소리로 다가갔나요? 저에게 있어서 이 코너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의 이야기도 담기도 하면서 짧지만 소소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되어준 월요일의 오늘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코너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고 저희 방송국 후배 국원들이 다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이별이 있으면 새로움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2년 잘 이별해드리고 2023년 새롭게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따뜻해 우리만
잡아줄 때 차가운 세상에 지친 내 맘을 온기로 감싸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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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 눈에 담긴 너의 얼굴, 내 품에 잠든 너의 모습, 멈춰 수면에 꽉 잡은 두 손 놓치면 안 돼.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마주 앉아 널 바라보는 지금이 영원하길 바래. 혹시나 시간이 우릴 질투할까봐 사실 걱정돼. Yeah, yeah. 하지마, always by my side, 영원히 함께 my love. 언젠가 날 기억해 주길, 한 번쯤은 뒤돌아보길, 부디 놓지 말아줘. 우리 계속 바라봐 주길. Oh love, 시간이 지나 baby, 너와 나 우리가 남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날 잊어버리지 마. 위기의 지구. 최근 들어 봄과 가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사계절은 흐릿해져 갑니다. 우리가 일으킨 환경오염이 이제는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현재 온도는 15도. 지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기의 지구 그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릴 김선정 아나운서입니다. 지구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위기의 지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방송인 만큼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 섬유유연제, 종이컵, 심지어 티백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캐나다 연구팀에서 티백을 끓는 물에 넣어서 분석한 결과 티백 하나에 약 100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종이컵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녹아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품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흡수되면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 입자들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나 간과 같은 장기에 축적되는데요. 이 입자들은 매우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세포 내부까지 침투하여 생체 기능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 속에서 떠돌다가 폐에 침투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하네요.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바로 유입되는데 이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들이 먹이로 인해 섭취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염은 결국 돌고 돌아서 인간에게 피해를 안겨주죠. Stand by me 날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툴지만
오늘은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제로에너지 주택은 외단열, 태양광 등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한 주택을 말합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죠. 또한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돼서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주택이랍니다. 전 세계 에너지 가운데 약 36%는 집이나 건물에서 소비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냉난방으로 사용되는데요. 제로에너지 주택은 화석연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 없이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주는 제로에너지 주택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생겨나면 지금보다 더욱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와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주택 건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서 얼른 제로에너지 시티가 생겨나 지구가 하루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미세 플라스틱과 에너지를 최소화한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아쉽지만 위기의 지구는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영웅들처럼 엄청난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힘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지구를 위한 우리의 노력,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움직임이 아닐까요? 위기의 지구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저는 항상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위기의 지구, 제작 연출 기술의 이소은, 진행의 김선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저녁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